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갑상선을 수술을 2번이나 한 여인이 46살에 폐경이 왔어요. 자, 갑상선이라는 건 우리의 넥타이, 목에 호도알 많은, 작은 호도알 많은 데서 우리 음식물을 태우는 미네랄이 이 속에 없으면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젊었을 때 46세 되는 여인이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텔레비도 유명한 인사였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수산스키를 잘 타가지고 국내에서도 알려진 사람이고, 테니스를 많이 했는데, 그러한 사람이 왜 갑상선 수술을 위해나 했는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밝혀지질 않아요. 저는 그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핍증에는요, 음식 속에, 우리 몸속에 유산균이 먹을 수 있는 당분과 이것이 없으면 우리 몸이 부패를 해요. 부패를 하면 그분이 먹은 음식은 결국은 수산스키를 했고 테니스를 했지만 땀을 많이 흘렸죠. 땀을 많이 흘리면 있던 미네랄, 비타민이 다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땀과 함께 다 빠져나와서 당분과 유산균이 먹을 수 있는 물질을 보충해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미네랄, 비타민, 다시 말하자면 저염금이 결핍됐으니까 음식물을 태울 수가 없겠죠. 그러면 눈이 굉장히 나빠진 거예요. 46살에. 글자가 2가지로 보이고 3가지로 막 보여요. 그리고 기억력이 감퇴되고요. 46살에 폐경이 왔으면요, 보통 사람들은 53세, 56세까지도 한 달에 한 번씩 갖는 것을 하는데, 마치 46살에 폐경이 왔다면, 그리고 나서 그 폐경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얼굴이 화끈화끈해서 호르몬약을 먹어야 했고, 또 불면증, 우울증까지 수치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간이 굳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혈관이 동맥경화증이 오고 간이 굳으면서 간 수치가 100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버려뒀더니 입냄새가 심하고 변냄새, 독가스가 배출되고 병마워를 일으킨 균들이 온몸에 해서 간염, 질염, 폐렴, 온갖 염자, 이제 세균이 자기 몸을 갉아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내 몸에 염증이 생겼다, 세균이 벌써 발생했다는 것은 비타민, 미네랄, 내 몸이 썩어가는 거죠. 비타민, 미네랄, 저염금이 농도가 혈액 속에 결핍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보충해 주지 않은 여인은 바로 이것을 만드는 효소를, 내 몸속에 소화되는 물질이나 그렇지 않으면 해독하는 물질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면은, 이 사람이 피와 살과 뼈를 만들 수 있다면은 이러한 질병이 오겠어요? 그래서 폐경이 46살에 온 비타민과 미네랄, 저염금이 농도, 몸속에 유산균이 몸속에 없다는 결론을 그 사람은 얻었을까, 못 얻었을까? 이것이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답이에요. 몸 안에 영양소가 결핍증은 갑상선 수술이다. 몸 안에 영양소가 7대 영양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유산균. 그러면 사람 속에 피와 살과 뼈와 호르몬을 만드는 물질이 몸속에 있었다면은, 호르몬을 만드는 물질이 갑상선이죠. 여자들 자궁의 난소의 에스트로겐 호르몬이죠. 이것이 없으니까 갱년기가 왔다는 거예요. 일찍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7대 영양소 속에 영양소를 먹었지만 그 속에 비타민도 없고 미네랄도 없고 당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소리가, 왜 현미를 먹었는데, 채소를 먹었는데 왜 암이 옵니까?
그러면 그 현미 속에 오래된 속에 당분이 없다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영양소 결핍증에 걸린 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피와 살과 뼈는 주재료가 뭡니까? 저염곰이에요. 미네랄이에요. 칼슘, 칼륨, 마그네슘, 아연 이러한 미네랄이고요. 주재료는 당분입니다. 여러분. 당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 피 속에 피를요 먹으면 유산균이 있는 그 미생물이 있는 피는요 달아요. 피는 달아야 됩니다. 포도당입니다. 우리가 곡식과 채소와 과일을 오래 씹으면 당분이 나와야 안 나와요. 모든 우리가 광합성을 한 약초나 과일이나 채소는 전부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당분 속을 먹고 누가 미생물이 발생하면서 그 모든 채소와 곡식 과일이가 건강을 얻고 장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와 살의 뼈의 당분은 주재료는 뭐예요? 주재료는 피와 살을 뼈는 주재료는 당분이에요. 저염곰이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부재료가 없기 때문에 여인은 이런 질병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 조직에 분비되는 저염곰이 유산균이 만들질 못해요. 알아요. 분비되지 않으니까 유산균을 만들지 못하죠. 그러니까 뼈와 살을 만들지 못하죠. 그럼 호르몬도 만들지 못하죠. 그러니까 갑상선 수술을 2번이나 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피 속에 그 갑상선을 우리가 호르몬을 만들어 음식물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부재료, 영양소가 몸에 없다는 얘기죠. 그걸 약으로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갱년기가 일찍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가장 주장하는 게 엿기름이다 이거예요. 엿기름 속에는 당분이 최고 많다. 근데 그 엿기름을요, 그냥 이렇게 분쇄를 해가지고 놔두면요, 벌러지가 와가지고요, 나방이 같은 그 착한 날라와가지고 거기다 알을 까더라고. 알을 까니까 이만한 애벌레가 막 생기더라고. 그 애벌레가 다시 나방이가 돼 또 날아가고 또 와서 또 알을 까고 그래가지고 썩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엿기름을 저염금이 농도에다 발효를 해보니까요. 일주일 만에 유산균이 와글와글해요. 그냥. 한 1000배 이상으로 그냥 유산균이 막 우세하면서요. 그 당분을 주재료로 해가지고요. 유산균이 이렇게, 유산균이 막 발효를 하면서 내놓는 물질이요. 뭘 만들어내요? 여러분요. 뭘 만들어냅니까? 소화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 소화물질을 만들어내면 우리 몸에 갑상선이 와요, 안 와요? 또 뭘 해독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 또 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분해. 그래, 우리 몸 속에 병균을 일으키는 그러한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 또 암모니아 가스, 두통 오는 물질, 통증 오는 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심지어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분비가 안 돼도 이 유산균이 에스트로겐 호르몬까지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까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주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갑상선 수술을 했다는 거,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거, 세포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게 이 부재료예요. 부재료가 미네랄, 비타민, 저염곰이 농도 뭐예요? 유산균이 내는 소화물질.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 해서 분비되어야 된대요. 그것이 먹고 하나하나 분비되는 물질이 소화물질, 하나하나 해독물질, 병과 싸워서 이기는 물질, 이런 것을 하나하나 부재료로서 우리가 먹어주면 그런 것이 만들어낸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 우리 체내의 효소 결핍증 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염고미를 하루에 제가 50ml 내지 60ml 아니면 100ml를 꼭 먹으라고 강조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이러한 것이 풍부했을 때 갑상선 와요? 갱년기가 와요? 안 오죠? 그래서 저염고미 중에 철, 동, 아연, 염소, 칼슘, 마그네슘, 망강, 몰리브덴, 칼륨, 나트륨은 효소를 만드는 물질이에요. 소화물질.
우리 갑상선을 만들지 않고 갱년기를 만들지 않고 피와 살과 뼈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무가 왜 1000년을 살아요? 그렇죠. 피와 나무에 늙지 않고 계속 분열을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2000년을 사는 거예요. 사람도 피와 살, 뼈를 계속해서 만드는 물질이 있다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는 사는지 몰라도 아마 수명이 장수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로초를 찾았던 진시황이 찾으면 이런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재료, 다시 말하자면 음식물을 태울 수 있고 소화를 시키고 신진대사를 하고 피와 살과 뼈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물질. 근데요, 이것이 하루에 6천만 개, 7천만 개를 우리 세포가 죽어간답니다. 매일. 그것을 다시 살리려면 피와 살과 뼈를 만드는 물질을 먹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미가, 예를 들어서 고미가 망강, 몰리브덴, 칼륨, 나트륨의 성분이죠. 그것이 아주 우리 몸속에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분.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 생명액, 불멸의 물질,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는 물질, 썩는 물질, 피가. 그래서 우리는 보아요. 우리 지금 발효 리퀴드맥 먹은 사람들 어때요? 바로 이 성분을 가지고 있죠.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물질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게. 갑상선이 치료도 되지만 예방도 되겠죠. 왜 갑상선을 2번씩 수술합니까?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한 테니스 한 사람이요. 물질대사, 신진대사, 중요한 영양분이 바로 저염곰이 발효 리퀴드맥 속에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당분은 체내에서 다른 양분을 가지고 합성해내는 것이 가능하나 비타민, 미네랄은 저염고미는 우리 몸속에 만들어내요, 안 만들어요? 못 만들어내죠. 그래서 따라서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기 때문에 제가 엿기름에다가 저염고미 농도를 많이 뿌려서 먹어라. 과일에도 많이 뿌려서 먹어라. 또 뭐예요? 음식물에도 많이 돼지고기에 소고기도 많이 뿌려서 먹어라. 영영 결핍이 되지 않으면 갑상선 결핍이 우리 몸속에 와요? 안 오죠? 이 54세 된, 46세 된 이 분이 바로 이러한 결핍, 영양소 결핍증에 대해서 갑상선이 온 병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식생활에는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요. 혈액을 썩지 않게 하는 물질이 없지요. 또 유산균이 살 수 있는 당분도 별로 가지고 있지. 전부 온실용이에요. 온실용은 자연이 안 준 온실용은 당분이 벌이 찾아갑니까? 벌이 꿀을 찾아가는데 질소, 인산, 가리를 만든 그런 데는 찾아가질 않아요. 자연이 만들어진 그 땅속에서 무기질을 많이 섭취한 그런 그러한 음식을 찾아서 가는 것이 벌이에요. 그래 유산균이 찾아가는 거는 절대 설탕, 감이 가공한 식품은 안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은 음식과 찌꺼기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이 갑상선 저하증에서 수술을 2번 하고 갱년기가 낫지 않는 질병에 걸리고 만 여성들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진 사람은 피와 뼈와 살을 만들어내고 신진대사가 안 이루어지고 변비나 있는 사람, 염증이 있는 사람, 척추염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피와 살에서 뼈를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요. 그 죽은 피 가지고 빙빙빙 돌리려니까 결국은 돌연사, 뇌졸중,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리고 만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신선한 피와 살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뭐냐? 바로 저염고미 농도고 발효된 유산균이고 당분을 많이 섭취해야 돼. 그 결과 대사, 산물, 체내, 노폐물이 쌓이고 부패하지 않도록. 쌓이고 부패하면 결국 죽는다는 거. 변비는 죽는 병이에요. 대장염이 온 사람은 죽는 병이죠. 대장에 독이 쌓인 건 죽는 병이에요. 그리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피와 살을 뼈로 못 만들어내죠. 죽는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럼 갑상선은 걸린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 몸에 음식물을 태울 수 없는 병이 걸리니까 죽는 사람이 죽는 병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부재료, 반드시 비타민, 미네랄 아니면 저염고미 농도를 섭취해줘야만 우리 생명의 물질이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아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염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고미라고 하는데요. 염도가 낮고, 그리고 염도가 얼마나냐? 47%입니다. 그리고 고미는 미네랄이,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이 53%입니다. 이것이 저염고미, 리퀴드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 얼마를 유지해 주냐. 우리 몸속에 3.5%가 유지돼 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닷물 있죠. 이 바닷물은 저염고미예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나트륨이 47%고요. 미네랄이 53%가 들어있는 이 바닷물은 불멸의 물질,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습니까, 여러분들요? 그러면 저염고미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 몸이 불로초나 똑같아요. 젊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리퀴드맥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 부여공장. 리퀴드맥은 바닷물 농축액에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겨우살이, 청미래, 오가피 등의 약초를 넣어 1년 이상 숙성, 발효시켜 만든다. 염분은 낮고 미네랄은 높다고 해서 저염곰이라고 불리는 리퀴드맥은 미네랄 농축액으로 체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리퀴드맥은 이런 미네랄 중에서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나트륨은 적게, 유익한 다른 미네랄은 많이 채운 최상의 미네랄 농축액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먹는 물이 뭐죠? 포도주도 물이죠. 또 뭐예요? 뭐가 물이요? 자, 과일도 물이죠. 또 뭐 야채도 물이죠. 자, 여러분이 먹는 모든 물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밥이나 죽이나 모든 음식에 떨어뜨려 섭취만 하면 혈액 체액이 저염고미가 맞춰주니까 pH가 유지됨으로 해서 그 대신에요, 유지되는 것보다 경련이 일어났던 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피부병이 가렵질 않아요. 그 다음에 쥐나는 게 또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속에는 저염고미를 사용처가 어디냐? 모든 음식,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난 다만 털을 먹어도 뿌려서 먹어요. 리퀴드맥은 우리의 식생활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될 수 있다. 나트륨과 몸에 좋은 다른 미네랄을 47대 53의 비율로 오랜 시간 숙성 발효시킨 리퀴드맥은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요리와 음료, 디저트 등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간단히 섭취하면 된다. 또한 리퀴드맥을 넣어 먹게 되면 특유의 짭짤한 맛이 더해져 음식을 더욱 맛깔나게 만든다. 여러분이 3일 후에 본 애견은요, 리퀴드맥을 섭취시키고 리퀴드맥을 피부에 발라준 후 3일이 어떻게 변하지 아십니까? 곰팡이 냄새가 없어졌고 피고름도 심했었는데 사라졌고, 노란색이니 또 빨간 부분이니 검은색 부분이 많이 피부도 좀 윤택해지면서